이제 커피 노하우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하는데요. 아침에 앞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너무 심해서 화분도 깨지고, 그다음에 파라솔 세트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저분했던 낙엽도 이렇게 문 앞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깨진 화분을 좀 치우다가 그냥 이왕 깨진 김에 문 앞에 좀 작은 화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병, 이렇게 빈 술병이랑 그다음에 화분 깨진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만은 이제 화단을 좀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가을에 뭘 키울까 작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원래 커피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드립백을 만드는 거, 이 과정 노하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진에 보면 그 드립백, 요게 속지거든요. 이 속지에 이제 얼마를 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농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쁘장하게 포장까지 완성을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커피라는 게 이제 원가 개념이 적용이 되죠. 도대체 원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예멘 자두야 모카 마타리라고, 예멘 모카 하면 예멘에서 나온 이제 생두 중에서도 상급에 속하죠. 그래서 상급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 예멘 모카랑 하와이의 코나니라든지 3대 커피,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3대 커피 중에 하나 예멘 모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멘 모카 커피숍에서 한 잔 주세요 하면은 보통 적어도 한 10,000원 이상이에요. 적어도 한 잔에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릉 커피 거리 가면 한 잔에 기본이 10,000원인 게 뭐 게이샤라든지 또 이것도 3대 커피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것도 10,000원 이상 받았습니다. 한 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디카페인 콜롬비아 스프리모인데요. 디카페인으로 요즘에 그 커피를 좀 마시는 분들이 많죠. 카페인 성분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런저런 이유로. 콜롬비아 산지 것들 주로 이제 중립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고소한 맛, 그다음에 뭐 달콤하다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바디감이 묵직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한 중간 정도, 약간 이제 입속에서 뭐 행복하다, 뭐 이제 좀 부드럽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콜롬비아 스프리모. 싱글 오리지널을 요즘에 커피숍에서 콜롬비아 스프리모만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근데 커피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정답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100이면 100, 뭐 열이면 열, 전부 다 똑같은 걸 내려서 줘도 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쓰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다, 신맛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떨다, 갓볶음 커피는 이제 떫은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서비스를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정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나 이제 어떤 이제 영역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야,
많은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고수들이 전국에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뭐 숨은 고수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5년 이상 커피 분야에 좀 몸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로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드립으로 맛을 보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강의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따지고 보면 뭐 숨은 고수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뭐 이렇게 층으로 나누면 이 상층에 있는 숨은 고수가 있고, 중층, 뭐 하층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열심히 15년에서 2007년도부터니까요. 17년, 18년 정도 됐네요. 2008년도, 2009년도 뭐 이렇게 해서 커피 동호회를 좀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었던 나름 커피 사랑이라고 하죠. 커피 애호가처럼 제가 좀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드립백을 만드는 거 해볼게요. 요게 이제 드립백인데, 이 장점은 이게 뭐 뜨거운 물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능하죠. 이런 뭐 텀블러 같은 게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이게 걸쳐서 이제 뜨거운 물만 부으면, 그러면 드립백이 또 완성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런 이제 컵이나 또는 머그잔 같은 게 있으면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드립을 좀 하는 거고, 또는 뭐 요거는 좀 약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드립 체어라고 그럽니다. 드립 체어인데 이게 한 가격대가 한 15,000원 정도? 이 정도 합니다. 쿠팡에서 보면 사실 이제 드립 체어라고. 그래서 이거는 컵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밑에 이제 하단 부분에 물이 좀 닿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어인데, 이렇게 살짝 걸치면 아주 좋죠. 이게 드립 체어라고 합니다. 드립 체어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드립보다 좀 약간 다르죠. 살짝 그리고 일단 뭐 드립백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그죠? 물 내리고 뭐 이런 이제 원리 원칙이 잘 안 따져도 뭐 큰 이제 지장이 없는 게, 보통 이렇게 바닥에 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적당한 순서대로 가득 따라줘도 또 무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성질이 다들 급하다고 그러죠. 못 기다려요. 1분, 2분, 막 이렇게 3분 넘어가면 아주 죽을 지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얘는 물줄기를 빨리 많이 줘서 많이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물을 내려도 큰 지장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원두가 이렇게 거의 일자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드리퍼 종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원두를 내려야 될지 어떻게 내려야 될지 이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가령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고노 드리퍼라고 그러는데, 고노 드리퍼나 뭐 칼리타 홀이 3개 있는 거, 하나, 둘, 셋. 이 홀이 3개 있는 거랑 이 홀이 하나죠, 이거는. 그렇죠? 이 드리퍼에 따라서 다른데, 이 단면도를 보시면 거의 중앙에
60% 이상이 중앙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드립을 하다 보면 원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60% 이상. 이것도요, 단면도를 보면, 예, 겉에 빼놓고 거의 단면도가 60% 이상이 모여 있는 이런 드리퍼를 보통 쓰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통 가운데, 핵심적으로 가운데 쪽으로 많이 내려주는 이런 드립을 좀 하죠. 근데 요거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이죠, 거의.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벗어 빨리 내려도 상관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얘도요, 그날의 어떤 컨디션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제 드립을 천천히 내린다든지 하면 진하게 또 내릴 수 있죠. 왜냐면 핸드 드립은 묘미가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져요. 혹시 그래도 진하게 내렸든지 약하게 내렸든지 상관없이 이게 물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해서 사람들에게 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결국은 핸드 드립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리면 그러면은 뭐 거의 완성된 형태의 나오고요. 그다음에 커피는 호박처럼요. 호박이 좀 넝쿨째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죠. 왜 그러냐면 호박이 좀 버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박 이렇게 둥그런 거,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호박잎, 전부 다 이렇게 뭘 해먹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쓸모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커피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커피들요, 이게 이제 드립백에서 찌꺼기 커피 이제 드립 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데 종이컵 가지고 그래서 조그만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에다가 방향제로 놓고 한 이틀 정도는 향기가 나니까 그렇게 합니다. 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립 체어를 통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이 종이컵을 뭐 계속 재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따르면 되죠. 이렇게 따르는데 이 종이컵 한 잔에 다 들어간 양만큼 이게 되고요. 한 350ml에서 400ml 정도 있는데 커피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뭐 제가 볶은 거라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커피를 질이 좋은 생두라고 하죠. 단가가 높은 생두를 쓰게 되면 이 정도 이렇게 퀄리티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드립백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립백을요, 자, 그라인딩을 좀 할게요.
한 1kg 정도 생각하면 이제 600에서 700, 800g 정도 이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드립백을 만들기 위해서 드립백을 만들려면 이 손이 좀 깨끗해야 돼서 손을 좀 잠깐 씻고 오겠습니다. 이게 드립백인데요. 드립백을 보면 이렇게 컵에다 걸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부분이고요.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넣는데 그람수를 정확히 재서 넣으려면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히 재야 되는데 뭐 그냥 이게 약간 한 스푼이 거의 10g 정도거든요. 10g보다 좀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한 12, 3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서 옆에 실링기로 딱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포장이 되죠.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괜찮은 건데, 우리 이제 이거를 고급 포장지 있죠. 이거 쿠팡으로 주문하면 이거는 이제 이 소프트 팩에서 나온 포장지인데 세계 명화예요. 명화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 또 이런 종류.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포장을 하면 좀 약간 드립백이라도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링하면 포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를 살짝 잡아다니면 이렇게 벌려주죠. 여기다가 한 스푼, 한정. 이게 좀 마음이 넉넉하면 이렇게 좀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하거나 좀 재료를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해서 꽉 채워서 이렇게 수북하게 말고 정확히 10g만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어넣고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이 완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냐면 보통 이제 보험회사나 또는 네트워크 판매를 하다 보면 연락처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전도용, 여기 교회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정도, 이 정도를 여기다 라벨지를 프린트해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드립백 커피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 작업을 만들면요, 이 원가라는 게 좀 다들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이거 10g이잖아요. 이거 한 잔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잔에 해당하는 원가, 계산하면 사실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게 한 2만원 정도, 이게 500g이니까 이거 1kg에 한 3만원, 4만원 하거든요. 예멘 모카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500g이다 그러면 한 이제 15,000원 정도 합니다. 500g이면 이 볶으면 한 20%가 수분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한 이제 400g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요. 400g이면 10g씩만 담으면 40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40개 나오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실은 2만원을 투자했어요.
이 커피숍에서 한 잔에 뭐 5,000원, 뭐 3,000원 하잖아요. 만약 3,000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40잔이면 12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을 투자해서 12만 원 나오니까 한 뭐 10만 원 정도 이익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거는 뭐 월세, 뭐 그다음에 전기세, 인건비 이런 걸 다 빼면 사실 순수이익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g을 볶아서 팔면요 보통 2배수거든요. 2배수 1.5에서 2배수 한데 이게 2만 원짜리다. 그럼 이거를 볶으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1kg짜리 이게 1kg짜리인데 이 1kg짜리가 이제 보통 생두가 15,000원,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거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 원짜리다 생두 1kg가 그러면 2배수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에 보통 원두를 팝니다. 근데 이걸 볶았는데 뭐 2만 5천 원에 파는 것보다 요게 드립백 자 요게 10g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한 800g 1kg를 볶으면 한 800g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800g이면 요거 드립백 80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80개인데 판매를 얼마씩 하냐면 보통 요거 하나에 1,500원, 2,000원 하거든요. 1,500원에 만약에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1,500원 곱하기 80 하면 얼마입니까? 8호 48일 발 12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만 원에 파느냐 아니면 한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에 파느냐 이건데 이왕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장을 고급스럽게 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 대신 이 작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두나 이런 커피 쪽을 하다 보면 재미난 게 사실은 원가에 비해서 이 부가가치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15,000원짜리를 볶았는데 그거를 12만 원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충분히 커피가 좀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드립을 해서 이렇게 한 잔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1,500원이 아니라 3,000원 또는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게 핸드드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드립에 한 5,000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아까 800g만 1kg 기준으로 했을 때 800g 정도 하면 그럼 80잔이라고 했잖아요. 80잔 곱하기 만약 5,000원에 판다 그러면 한 40만 원어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3,000원에 판다 그러면 한 2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 원가 한 15,000원 정도 1kg 정도 생두 볶아가지고 1kg짜리 볶으면 한 800g 나온다고 했죠. 이걸 볶는 기술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볶는 기술이 노하우가 보통 2배수, 2배수나 1.5배라고 했죠. 그냥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2만 5천 원을 가정하죠. 그러면 15,000원에서 볶아서 원두를 팔면 한 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데 매장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5,000원씩만 계산해도 한 40만 원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드립백 이런 걸로 만들어서 팔아도 한 12만 원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피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노하우를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모색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재료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드는 이런 거죠. 방송 쉽게 말하면 입으로 먹고 사는 거.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원가가 제일 잘 안 들고요. 수익이 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과정 이게 좀 저한테는 제일 좋은데 이게 뭐 잘 안 되죠. 왜냐면 요즘에 그 주민자센터에서 워낙 싸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바리스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중에 찾아보시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노하우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걸 좀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통기타는 좀 뭐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한번 오늘도 하나 불러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은 저요 손을 이어 사랑에 빠진 이룰 수 없는 사랑은 저와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은 좋아요. 윤혜경의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고요. 내일은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커피를 좀 노하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커피를 좀 진하게 좀 내려서 마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근데 이제 진하게 마시려면 이제 보통 커피숍 가면 이제 에스프레소 2잔 뽑아서 주는 머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강도도 사실 핸드드립이나 또는 모카포트 같은 걸 이용해서 내릴 수가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모카포트 사용법에 대해서 좀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